자산관리스쿨의 정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 중에 위험을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 흔히 말하는 보장성 보험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의 정도와 확률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확률은 낮지만 손실은 큰 경우. 둘째, 확률이 낮고 손실도 작은 경우. 세 번째, 확률도 높고 손실도 큰 경우. 마지막으로 확률은 높지만 손실은 작은 경우. 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보험으로 대비해야 할까요? 확률은 낮지만 손실이 큰 경우가 보험으로 대비해야 할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 일찍 사망한다거나 치명적인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남의 재산을 배상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은 이런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험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이 누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이해하시면 보장자산으로서의 보험을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계약자입니다. 계약자는 한마디로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대개 돈 내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세잖아요.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즉,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피보험자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건강한지, 직업은 무엇인지, 과거에 아팠던 적은 없는지 등등 물어보는 것도 바로 이 보험금 지급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은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말 그대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세요 라고 정해놓습니다. 수익자는 특정인으로 정할 수도 있고 법정 상속인처럼 자격 요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누가 얼마만큼 받는 것이 좋을지 고려해서 수익자를 정하는 것이죠.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대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면 장기간에 걸친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30년간 내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보험 계약은 10만 원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3,600만 원짜리 계약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뿐입니까?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 집이라면 평생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시체말로 장난이 아닌 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지출 결정을 잘못해서 적잖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비례보상되는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하거나 현금 흐름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비례보상되는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비례보상이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손실을 각각의 보험에서 나눠서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기업체에서 피해 금액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한 보험사가 리스크를 전부 떠안기가 어려울 경우에 여러 보험사로 나눠서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비례보상하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은 제대로 된 보험 한 개를 가입했을 때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5만 원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 2개, 3개 나눠서 가입한 그런 불필요한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자산관리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가입하다 보니까 결국 쓸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해지하자니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처음부터 꼭 필요한 보험을 제대로 가입했다면
유지하는 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의 압박을 받더라도 쉽게 해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기를 반복합니다. 납입이 어렵거나 다른 데 돈 쓸 일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위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불안이 들죠. 급한 불은 껐는데 다시 가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인이나 가까운 보험 설계사의 은근한 권유도 여기에 한몫하죠.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시 해지하기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봅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사지 말아라. 주식의 장기 투자를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만 보험과 주식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거나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바꾸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워렌 버핏도 그가 샀던 모든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험은 장기간에 걸친 고정비용을 결정하는 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약하기 전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 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10만 원, 20만 원짜리 계약이 아니라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짜리 계약이라는 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장자산의 핵심은 어떠한 위험을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 대상자인 피보험자를 정하고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한다면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데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